저희 분석 세미나는 이렇게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1부에서는 EX대가 툴을 활용해서 유의성 있는 유전자들을 선별하시고 그 선별된 유전자들로부터 패스웨이 분석과 노멀로지 분석을 진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2부에서 이제 클러스터링 햅맵과 PCA 네트워크 분석을 실습하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 EX대가 툴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엑셀 파일 한번 열어주세요. 네. EX대가 레포트를 열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데이터 값이 보이실 거고 양쪽에 이제 필터 창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필터 창이 양쪽으로 뜨면은 이제 잘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면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B열에는 주인 심볼, 해당하는 종에 대한 주인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오른편에는 이제 폴드 체인지라고 해서 컨트롤 대비 테스트에서 몇 배가량 증가했는지 혹은 감소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대비 테스트에서 많이 증가할수록 빨간색이 이렇게 진해지는 경향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많이 감소할수록 이렇게 파란색이 진해지는 패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는 이제 p-value 값이라고 해서 이제 유의성을 나타내는 데이터인데요. 이제 컨트롤 그룹과 테스트 그룹이 모두 반복일 경우에 투 샘플 t-테스트 방식으로 계산이 된 p-value 값입니다. 그 오른편에 보시면 average of normalized data라고 해서 각 그룹에 대한 발현 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조금 더 옆으로 가시면 normalized data라고 해서 개별 샘플별로 발현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시로 드린 파일 같은 경우에는 3반복 데이터이세요. 그래서 A 샘플이 3반복, B 샘플이 3반복, C 샘플이 3반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별 샘플에 대한 발현값을 보고자 하실 경우에는 노멀라이즈드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나는 이 3반복에 대한 평균 발현값을 확인하고자 한다 하실 경우에는 이 에버리지 값을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폴드 체인지 값은 이 에버리지 값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로우 데이터라고 있는데요. 이 로우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레퍼런스 지놈에 이제 매핑을 하고 나온 이제 계산된 로우 데이터 값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값을 기준으로 저희가 샘플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정된 값이 노멀라이즈드 데이터입니다. 자, 그 오른편에 보시면 캐그 인풋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캐그 인풋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패스웨이 분석을 진행하실 건데 그 캐그 패스웨이를 진행하실 때 이용하실 인풋 데이터이세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어노테이션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유전자별로 위치 정보라든지 트랜스크립트 아이디, 바이오 타입, 그리고 동의어, 그리고 프로테인 아이디, 그리고 간단한 디스크립션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마지막 열을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링크가 걸려져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NCBI 데이터베이스로 연동이 되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엔 이제 왼쪽 필터 창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왼쪽 필터 창은 이제 주인 카테고리라고 해서 이제 연구자분들이 자주 보시는 이제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유전자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에이징에 관심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요. 에이징을 클릭해 주시면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275개의 유전자들과 해당하는 데이터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셀사이클에 관심이 있다 하실 경우에는 셀사이클을 클릭해 주시면요.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유전자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주인 카테고리 창은 중복 선택이 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에이징과 셀사이클에서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유전자를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에는요. 두 개 같이 클릭해 주시면 에이징과 셀사이클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된 41개의
유전자들과 데이터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나는 두 카테고리에서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유전자 대신에 둘 중에 하나라도 속해 있는 모든 유전자 리스트를 얻고자 한다 하실 경우에는요. 하단의 AND 옆에 OR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두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도 속해 있는 모든 유전자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셨는데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진 카테고리 외에도 연구자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시는 카테고리가 있으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안내 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진 카테고리 세팅스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추가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퍼블릭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검색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임포트 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내가 기존에 논문이나 혹은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유전자 리스트를 카테고리화 시켜서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기존에 알고 있는 유전자 리스트를 카테고리화 시켜서 한번 넣어 보실게요. 예를 들어 내가 관심 있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시면은 커스텀 카테고리 세팅스에서 첫 번째 그 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요. 사각형이 보이시는데 큰 사각형에다가 관심 있는 유전자 리스트를 복사해서 넣어 주시고요. 위쪽 사각형에다가 카테고리 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 카테고리 A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명을 입력을 해주시고 유전자 리스트를 넣어주신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스크롤 아래쪽에 카테고리 A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닫아주시면요. 이제 이 카테고리를 필터 창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럼 왼편에 이제 카테고리 A가 생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가 관심 있는 유전자 리스트만 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구성해 보셨는데요. 여기 유전자 리스트 중에 이 유전자들은 좀 제거를 하고 다른 유전자들을 좀 추가하고자 한다 하실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 세팅스 버튼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변경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세 번째, 커스텀 카테고리에서 세 번째 에딧 버튼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변경하고자 하는, 제거하고자 하는 유전자들은 지워주시고 추가하고자 하는 유전자들을 아래쪽에다가 넣어주시면 이 사항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OK를 해주시면 완료가 되시고요. 만약에 나는 이 카테고리 자체를 제거하고자 한다 하신다면은 제거할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 딜리트 버튼을 통해서 카테고리 자체를 제거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 항목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퍼블릭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주 이용되는 퍼블릭 데이터베이스는 퀵지오라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건 이제 웹 기반의 DB로서 이제 인터넷만 되시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웹 버튼을 통해서 퀵지오에 있는 웹 버튼을 통해서도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 구글에서 퀵지오 검색하시면 접속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편하신 방식대로 한번 접속을 해보실게요. 와이파이 네. 네. 잘 안 보실까요? 네네. 이게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그쪽 말고. 좀 불편하실까요? 저는 괜찮은데요.
네,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네, 와이파이 다 진행되셨죠? 네, 그러면 구글에서 퀵지오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퀵지오 버튼을 통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창이 뜨실 거고요. 여기 서치 창에다가 내가 관심 있는 항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뭐 예를 들어 셀그로스를 한번 입력해 보실게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검색한 항목과 매칭되는 연관된 항목들이 아래쪽에 쭈르륵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셀 그로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셀 그로스에 있는 어노테이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리스트가 이렇게 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사항은 지금 종 특이적이지 않고 모든 종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종을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종은 텍손 탭을 통해서 지정이 가능하세요. 이전에 최근에 퀵지오가 업데이트가 된 것 같은데요. 퀵지오가 이제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이 아래쪽에서 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텍손 업데이트 되면서 텍손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도록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유니프로 텍소노미라는 링크를 통해서 텍손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휴먼. 저희 샘플 데이터가 휴먼이기 때문에 휴먼을 한번 검색해 보실게요. 검색하시면 여기 첫 번째 호모사피엔스라고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휴먼 아래쪽에 이제 텍손 아이디 9606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텍손 아이디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입력해 주시면은 휴먼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복사하셔서 퀵지오에다가 넣어 주세요. 그래서 다음번에 휴먼에 대해서 검색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여기 그냥 9606 입력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해 주시고 Add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났고요. 이거를 이제 어플라이를 시켜주세요.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텍손 탭의 호모사피엔스로 다 변경이 된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휴먼에 대한 셀 그로스 정보들을 추출을 했고요. 이제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EX대가에 임포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익스포트 버튼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포맷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네, 저희는 이제 EX대가에서 적용을 시키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GAF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세요. GAF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리밋이라고 해서 최대 5만 개의 어노테이션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많아질 경우에는 데이터 받는데 오래 걸릴 뿐더러 유전자 간의 변별력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을 때는 조금 더 구체화 시키셔서 검색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지금 어노테이션 정보가 한 155개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리밋 개수를 1000개로 지정해도 무관하게 다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저희가 다운로드를 진행해 보실게요. 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되게 금방 받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GAF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되실 파일이 다운로드 되셨을 텐데요. 해당 폴더에 접속을 하시면 퀵지오 어노테이션 이래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죠. 이 파일명을 저희가 검색했던 셀그로스로 변경해 주실게요. 네, 그러면 파일명이 다 변경이 되셨으면은 이제 EX대가로 돌아오셔서 이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진 카테고리 세팅스에서 퀵지오의 임포트 버튼을 통해서 불러오실 수가 있으세요. 임포트에서 해당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그러면 파일명이 이 위치에 그대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OK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 받았던 셀 그로스 항목을 이제 EX에가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창을 닫아주시면 이제 동일하게 왼쪽 카테고리 창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같이 실습을 하셨기 때문에 퀵지오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실습해 보셨는데요. 만약에 이제 돌아가셔서 실습하시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시면은 여기 퀵지오의 물음표를 클릭해 주시면은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하실 때 이렇게 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팅스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기능은 PCR 어레이인데요. 저희가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시면 PCR 어레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이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는 패스웨이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은 해당 패스웨이를 왼쪽 필터 창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지금 지원하는 종이 휴먼, 마우스, 렛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에 맞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패스웨이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 카테고리 세팅스 창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로 구성을 해서 이제 필터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번에는 조금 응용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주인 카테고리 중에 에이징과 셀사이클에 둘 중에 하나라도 속해 있는 유전자 리스트를 얻어보았는데요. 이 유전자 리스트 중에 뭔가 좀 유의성 있게 변화된 유전자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양쪽 필터 창을 함께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관심 있는 주인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DEG 어널라이시스 아래쪽에 Significant Gene Selection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활성화를 시키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의성 있는 유전자 선별 조건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폴드 체인지 값과 발현값, p-value 값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서 폴드 체인지는 컨트롤 대비 테스트에서 몇 배가량 증가했는지 혹은 감소했는지를 지정하실 수 있는 것으로서 보통은 2를 기준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 2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통해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은 발현값 조건인데요. 이 발현값 조건을 지정하는 이유는 사실 컨트롤 대비 테스트에서 2배가량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컨트롤의 발현값이 1이고 테스트의 발현값이 2여도 2배 증가한 거고 컨트롤이 100이고 테스트가 200이어도 2배 증가한 거죠. 그래서 너무 낮은 값들은 좀 배제를 하기 위해서 발현값 조건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또 로그2가 취해져 있죠. 로그2가 취해져 있는 이유는 NGS에서 발현값이 없을 때는 0부터 많게는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리드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6자리, 7자리 수를 한눈에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로그2를 취함으로써 최대 2자릿수 이내에서 모든 데이터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4라는 값은 2의 4승, 즉 16 이상인 값들만 해보겠다 이런 의미이고요. 여기 에버리지 값에 로그2가 취해져 있는데 여기 6이라는 값은 2의 6승의 값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p-value 값인데요. 이 p-value 값은 이제 유의성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0.05 이하인 데이터 값을 추출하겠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폴드 체인지 값과 발현값 p-value 조건을 지정하셨으면 어떤 비교 조합에 대해서 이 조건을 지정하실지 선택을 해주셔야 되세요. 근데 이 비교 조합은 연구자 데이터에 맞는 폴드 체인지 값입니다. 그래서 폴드 체인지 비교 조합 중에 어떤 조합에 대해서 이 조건을 지정하실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예시로 A 대비 B에 대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A 대비 B에서 폴드 체인지가 2배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p-value가 0.05 이하이고 발현값이 한쪽에서 4 이상인 데이터 값을 추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이징과 셀사이클에서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유전자 리스트 중에 뭔가 A 대비 B 조합에서 유의성 있게 변화된 26개의 유전자들을 선별을 해보셨어요.
이렇게 양쪽 필터를 이용을 하셔서 유전자를 선별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내가 기존에 쥔 카테고리를 관심 있는 쥔 카테고리가 있을 경우에는 이 방식을 이용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나는 특정 쥔 카테고리를 지정하진 않고 전체 유전자 리스트 중에 뭔가 유의성 있는 유전자들을 선별을 해서 그 선별된 유전자들이 어떤 쥔 온톨로지에 속해 있고 어떤 패스웨이에 속해 있는지 궁금하실 때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본 데이터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요,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View All Data가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원본 데이터로 돌아가실 수 있으세요. 자, 원본 데이터에서 유의성 있는 유전자들을 선별하시려면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냥 왼쪽 필터창은 배제해 주시고요. 그냥 오른쪽 필터창만 이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유의성 있는 유전자 선별 조건을 지정해 주시고 비교 조합 선택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A 대비 B에서 유의성 있게 변화된 269개의 유전자 리스트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가 쥔 온톨로지 분석이랑 패스웨이 분석을 진행할 건데, 그 분석을 진행할 때 예시 유전자 리스트로 이 기본 조건으로 A 대비 B에 대해서 추출된 269개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A 대비 C에 대해서 선택하시면요, A 대비 C에 대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유전자들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비교 조합은 또 중복 선택이 가능하셔서 만약에 A 대비 B와 A 대비 C를 동시에 선택하시게 되시면은 이 두 비교 조합에서 이 조건에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유전자들을 추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나는 A 대비 B나 A 대비 C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조건에 만족하는 유전자를 얻고자 한다 하실 경우에는 하단의 OR 버튼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조건에 만족하는 유전자들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EX테가가 업데이트 되면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보스라는 기능인데요. 여기 보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보스, 업, 다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아이들만 따로 보실 수도 있고요. 감소된 아이들만을 따로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A 대비 B에서 증가하고 A 대비 C에서는 감소한, 그리고 이 두 조건을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아이들을 보고자 한다 하시면은 AND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은 되시겠죠. 그래서 A 대비 B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게 증가하고 A 대비 C에서 감소하는 유전자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좀 손쉽게 선별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쥔 카테고리 차트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선택하시기 전에 여기에서 원하시는 비교 조합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원하시는 비교 조합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진 카테고리 차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요,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각각의 쥔 카테고리별로 유의성 있는 유전자들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X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왼쪽에서 구성한 쥔 카테고리 항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유의성 있게 변화된 유전자들이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왼쪽 그 카테고리를 변경하시면은 이 X축에서도 변경된 항목으로 적용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유의성 있는 유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의성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저희가 오른쪽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유전자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을 변경을 해주시면 그 조건에 맞는 유전자 개수로 변경이 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A징에서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빨간색은 A징에서 증가된 유전자의 개수이고 초록색은 A징에서 감소된 유전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감소된 6개의 유전자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경우에는요, 이 막대를 클릭하시면 뒤쪽에서 해당하는 유전자명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항목의 막대를 클릭해 주시면은 해당하는 유전자 리스트를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보스에서 엄마 지정해서 보면 빨간 버튼이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만약에 엄만 하시고 차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증가된 아이들만 보이시겠죠.
지금 이 개수랑은 좀 별개로 보셔야 되시는 게, 지금 이제 유의성 있게 선별된 유전자의 개수는 269개이지만, 이 269개가 이 카테고리에 모두 속해 있을 수도 있지만, 속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중복으로 속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치값은 좀 차이가 있으실 수 있으세요. 중복 솔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에이징에도 속하고 셀사이클에도 속한 아이들은 제거를, 그 부분은 좀 어려우세요. 네,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그 유전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임의로 제거를 하시려면은 이 카테고리 내에서 아까 에딧 버튼을 통해서 유전자 제거하는 거 있죠. 그쵸.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제 파이 차트가 보이실 텐데요. 이 파이 차트, 그러니까 원그래프라고 해서 다 합산했을 때 100%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 계산되진 않았고요.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보시면, 인플라메이토리 리스폰스 위쪽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렸더니 이렇게 4가지 숫자가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 숫자는 인플라메이토리 리스폰스에 해당하는 토탈 유전자의 개수가 498개, 그 중에 유의성 있게 변화된 유전자의 개수는 26개, 26개 중에 증가된 아이들이 13개, 감소된 아이들이 13개다라는 의미이고요. 지금 이 퍼센테이지는 토탈 카운트 498분의 유의성 있게 변화된 유전자의 개수 26, 즉 498분의 26 곱하기 100 해서 나온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원그래프를 통해서 전체 유전자를 고려한 비중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왼쪽 막대 그래프의 Y축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세요. 지금 여기 개수를 보시면은 22고 여기는 7인데 오히려 얘가 더 높죠. 그래서 지금 이 막대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수치값은 유전자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Y축은 그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증가 감소가 합산이 되어 있지만 막대 그래프는 증가 감소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탈 유전자의 개수분의 증가된 혹은 토탈 유전자분의 감소된 유전자의 비중을 계산을 한 게 Y축이에요. 그럼 왜 토탈 카운트 개수를 고려를 하냐?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에이징에 속해 있는 토탈 유전자의 개수가 1000개라고 가정을 하고 엔지오제네시스에 속해 있는 토탈 유전자의 개수가 10,000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둘 다 유의성 있게 변화된 유전자가 100개씩 있으면 사실 둘 다 100개라고 하지만 1000개 중에 100개와 10,000개 중에 100개는 그 의미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한 게 이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데이터 해석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네. 여기요? 이뮤 리스폰스. 네, 이뮤 리스폰스 저희가 이제 퀵조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데이터베이스. 네네,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유전자의 개수라고 보시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이 수치값을 기반으로 계산이 되었고요. 이 이미지를 저장하고자 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이미지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어널라이시스 그래프 탭이 있는데 이것도 화살표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활성화를 시켜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여기 항목을 구성된 항목을 보시면 스캐터 플롯, 볼케이노 플롯, 벤 다이어그램이 확인이 되실 텐데요. 즉 이미지화 시키는 기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순차적으로 살펴보시면요. 먼저 스캐터 플롯을 살펴보실게요. 이쪽에서 이제 원하는 비교 조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래프 뷰를 클릭하시면 A 대비 B에 대한 스캐터 플롯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X축은 컨트롤 샘플에 대한 발현값이고요. Y축은 테스트 샘플에 대한 발현값이세요. 그래서 컨트롤이 2일 때 테스트가 2가 2 지점이 될 거고 컨트롤이 6일 때 테스트 발현값이 6인 점은 2 지점이 되겠죠. 즉 컨트롤과 테스트의 발현값이 동일한 폴드 체인지 값이 1인 지점은 이 검정색 선 위쪽에 위치를 하게 될 거고요. 발현값의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대비 테스트에서 증가하면 이렇게 빨간색 쪽에 위치하게 되실 거고 많이 감소할수록 초록색 쪽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지금 트레졸드 라인은 2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선과 초록색 선은 2로
설정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빨간색 선 바깥쪽이 2배 이상 증가한 아이들, 초록색 선 바깥쪽이 2배 이상 감소한 아이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내 두 샘플 간의 발현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이 검정색 선에서 멀어진 이런 패턴이 확인이 되실 거고, 두 샘플 간의 발현 차이가 적을수록 이 검정색 선에 가까운 이런 이미지가 확인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트레시홀드 라인을 내가 만약에 발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두 샘플 간의 발현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트레시홀드 라인을 한 3 정도로 설정을 하셔서 그래프 뷰를 하시면 트레시홀드 라인이 3에 맞춰지면서 좀 어둡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두 샘플 간의 발현 차이가 별로 안 난다 하실 경우에는 트레시홀드 라인을 한 1.5 정도로 변경을 하셔서 그래프 뷰를 클릭해 주시면 좀 밝게 이미지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데이터의 발현 패턴에 맞게 좀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보통은 2를 기준으로 이제 많이 보시기 때문에 기본값은 2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 상에서 이 점 하나하나는 유전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위치에 있는 유전자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때는 클릭을 통해서 유전자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유전자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미지 상에서 확인하는 거 말고 나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유전자 리스트를 이미지 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보고자 한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 유전자 앞쪽에 있는 아이디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 쥔 셀렉트에다가 넣어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사항은 쥔 심볼을 넣으시면은 이 프로그램에서 인식이 안 돼서 꼭 아이디를 넣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아이디를 넣어주시고 애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내가 관심 있는 유전자의 위치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유전자 하나를 잘못 넣었다 하실 경우에는요, 그 유전자명 위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커서를 클릭하시면은 제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 유전자를 제거하고자 하실 경우에는요, 유전자명 바깥쪽에서 All Remove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유전자명 편집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 저장을 하셔야겠죠. 저장은 오른편의 이미지 세이브 버튼을 통해서 이미지를 저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아래쪽에 볼케이노 플롯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볼케이노 플롯을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이제 동일하게 비교 조합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프 뷰를 클릭해 주시면 A 대비 B에 대한 볼케이노 플롯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스캐터 플롯 같은 경우에는 발현값과 발현값, 즉 컨트롤 샘플과 테스트 샘플에 대한 발현값을 기준으로 이미지가 제작이 되었다면 볼케이노 플롯은 폴드 체인지 값과 P-밸류가 고려된 이미지다 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X축을 보시면 이제 폴드 체인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Y축은 P-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폴드 체인지 앞쪽에 보시면 로그2가 취해져 있죠. 컨트롤과 테스트가 동일할 땐 폴드 체인지 값이 1인데 로그2의 1값은 0이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증가한 아이들은 플러스, 감소한 아이들은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P-밸류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유의성이 있는데 앞쪽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상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유의성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레시홀드 라인을 보시면 폴드 체인지는 2, P-밸류는 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선과 초록색 선은 폴드 체인지 2를 기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빨간색 선 바깥쪽이 2배 이상 증가한 아이들, 초록색 선 바깥쪽이 2배 이상 감소한 아이들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P-밸류는 0.05로 트레시홀드 라인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정색 선이 0.05 선인데요.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아이들이 0.05 이하로 유의성 있게 변화된 유전자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 하나하나가 유전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빨갛게 표현된 부분과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한 유전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과 테스트 샘플의 발현 차이가 많이 나면 트레시홀드 라인을 한 3 정도로 변경을 해서 그래프 뷰를 클릭해 주시면 트레시홀드 라인이 폴드 체인지 트레시홀드 라인이 3에 맞춰지면서 좀 어둡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샘플 간의 발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하시면은 1.5 정도로 변경을 하셔서
그래프 뷰를 클릭해 주시면 좀 더 밝게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이 볼케이노 플롯도 마찬가지로 이 위치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때 클릭을 통해서 유전자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는 유전자 리스트를 표현하고자 하실 때는 아까와 동일하게 주인 심볼 앞쪽에 있는 아이디를 복사를 하셔서 주인 셀렉트에다가 넣어주시고 Add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가 관심 있는 유전자들을 이미지에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볼케이노 플롯에서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지금 인풋 데이터에 폴드 체인지와 p-밸류 값이 들어갔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p-밸류 값은 컨트롤과 테스트 샘플이 모두 반복 데이터일 때 계산되는 p-밸류 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데이터가 반복 데이터가 아니다 하실 경우에는 p-밸류 값이 계산이 되지 않고 따라서 볼케이노 플롯도 비활성화가 되시겠죠. 그래서 단일 샘플일 때는 볼케이노 플롯이 비활성화가 되실 거고요. 내 데이터가 반복 데이터일 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저장하고자 하실 때는 오른편에 이미지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편집된 이미지 자체로 저장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네, 다음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인데요. 벤 다이어그램은 조금 더 친숙하시죠? 이제 공통적인 유전자의 개수를 확인하시는 데이터로서 내 비교 조합이 아무리 많다 해도 최대 4개까지 선택이 가능하세요. 지금 예시로 3개 정도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3개 선택을 하시고 공통적인 조건, 공통 조건을 설정하신 다음에 다이어그램 뷰를 클릭해 주시면 3가지 비교 조합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A 대비 B에서 유의성 있게 변화된 유전자들이 한 개로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개로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서 위에 있는 수치값은 A 대비 B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된 개수고요. 아래쪽은 감소된 개수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공통적인 부분을 보시면 A 대비 B와 A 대비 C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한 아이들이 213개, 그리고 공통적으로 감소한 아이들이 102개. 자, 그럼 이 빨간색은 무엇이냐? A 대비 B에서는 증가했는데 A 대비 C에서는 감소한 혹은 그 반대 패턴을 보이는 아이들이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군데서 공통적인 부분을 보시면요. 예상하셨겠다시피 세 군데서 공통적으로 증가한 아이들이 이렇게 10개로 표현이 되어 있고 공통적으로 감소한 아이들이 16개, 그리고 한쪽에서는 증가했는데 다른 양쪽에서는 감소한 혹은 그 반대인 경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12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제 유의성 있게 변화된 공통적인 유전자의 개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위치에 해당하는 유전자명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방법은 이제 그 위치에서 해당하는 위치에서 오른쪽 마우스 커서를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확인이 되실 텐데요. 증가된 아이들만을 보실 수도 있고 빨간색 부분을 보실 수도 있고 감소된 아이들 혹은 전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증가된 유전자들만을 보고자 하실 경우에는요. Regulated 클릭해 주시면 이 뒤쪽에서 3개의 비교 조합에서 공통적으로 증가된 10개의 유전자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12개를 보고자 하실 때는 마우스 커서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Ctrl Regulated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한쪽에서는 감소했는데 다른 양쪽에서는 증가 혹은 그 반대 패턴을 보이는 아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제 뭐 공통적인 유전자의 개수도 파악하실 수가 있지만 유의성 있는 유전자를 선별하실 때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통적인 조건은 이쪽에서 오른편에서 지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실 때는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선택을 했는데 변경이 안 된다. 왜 그러지? 라고 하신다면은 하단의 다이어그램 뷰를 클릭해 주셔야지 이 변경된 상황을 적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 벤 다이어그램을 저장하고자 하실 때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이미지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널라이시스 그래프 탭을 통해서 이미지를 제작해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클러스터링 힘의 서포트 기능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논문에서 이제 클러스터링 힘맵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 보셨죠? 저희가 이제 이 이미지를 제작을 해볼 거예요. 근데 현재 이제 저희가 2부에서 클러스터링 제작하는 실습 시간을 넣었기 때문에 1부에서는 이제 좀 간단하게 안내만 드리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클러스터링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샘플 간의 발현 패턴이라든지 혹은 폴드 체인지 간의 이제 유의성의 그 변화된 패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이미지는 MEV라는 프로그램 혹은 저희 이발료젠에서 제작한 추가 분석 툴인 EX대가 그래픽 플러스를 통해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 툴은 현재 엑셀과 연동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EX대가 내에서 이미지를 추출해드리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인풋 데이터, 텍스트 파일 형태로 인풋 데이터를 추출해드리고 그 추출된 파일을 프로그램에 넣으면 이미지를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인풋 데이터 추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풋 데이터를 추출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인풋 데이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폴드 체인지를 기준으로 제작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발현값을 기준으로 제작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미 그 인풋 데이터를 추출하기 전에 꼭 수행돼야 될 게 한 가지가 유전자 선별을 먼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휴먼 기준으로 한 24,000여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들을 한 번에 인풋 데이터로 제작을 해서 그 클러스터링을 돌리게 되면 프로그램 상에서 메모리 오류를 나타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 유전자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유전자들을 먼저 선별해 주시고 인풋 데이터를 추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개수를 뭐 많이 표현하실 때는 뭐 몇천 개 수준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만약에 나는 유전자 명을 좀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면 뭐 10개, 20개, 100개 뭐 이 정도 선에서 80개 이내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유전자 선별은 저희가 위쪽에서 진행했던 이 방식이나 왼쪽 필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유전자를 선별하셨으면은 이제 클러스터링 힘맵 서포트 기능으로 돌아오셔서 폴드 체인지를 기준으로 할지 혹은 발현값을 기준으로 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폴드 체인지를 기준으로 하시게 되면요. 폴드 체인지 선택하신 다음에 표현하고자 하는 비교 조합을 클릭을 해주시고 데이터 익스포트 클릭해 주시면은 이 269개에 해당하는 인풋 데이터가 추출이 되세요. 텍스트 파일 형태로. 그리고 만약에 나는 발현값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제작하고자 한다 하실 경우에는요. 노멀라이즈드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시고 표현하고자 하는 샘플명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데이터 익스포트를 클릭해 주시면은 발현값 기준으로 인풋 데이터가 추출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노멀라이즈드 데이터 아래쪽에 Z스코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노멀라이즈드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Z스코어라는 보정 방식을 Z스코어라는 방식으로 한번 보정을 진행해서 인풋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데요. 발현값을 그대로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발현값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제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 유전자들은 A 샘플, B 샘플, C 샘플에서 발현 차이가 분명히 보이는데 증가된 유전자들은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감소된 유전자들은 파란색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 유전자가 같이 표현이 되게 되면 A, B, C에서 발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파란색으로 표현이 될 거고 이 유전자는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샘플 간의 발현 차이를 보기보다는 유전자 간의 발현 차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현값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Z스코어라는 보정 방식으로 한번 보정을 진행한 다음에 추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Z스코어라는 방식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유전자에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샘플별로 이 샘플에서 평균값을 빼준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눠준 데이터 값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유전자 내에서도 증가한 유전자와 감소한 유전자들을 표현하실 수 있게 계산된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노멀라이즈드 데이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표준 편차가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샘플이 두 개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 1 이렇게 표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샘플이 3개 이상일 때 이 방식을 이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제 이미지를 제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중간중간 이제 놓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를 드릴게요.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Selected Gene Plus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유전자들의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되시는데요. 예를 들어 이 정도의 유전자를 복사를 하셔서 넣어주신 다음에 Expression Plot View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유전자들이 발현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폴드 체인지 값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이미지이시고요. 연구자분들의 데이터 샘플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예를 들어 내 데이터가 타임 포인트별로 되어 있다 하실 경우에는 0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별로 유전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내가 약물 처리를 했다 하실 경우에는 컨트롤, 질병 그룹, A 약물, B 약물을 처리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내 샘플 데이터에 맞게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이미지를 저장하고자 하실 때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통해서 이미지를 저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제 EX대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기능은 진서치라는 기능이신데요. 이 진서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찾기라는 기능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엑셀에서도 찾기 기능이 있죠. 뭐 캐스페이즈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찾기 하시면은 제가 검색한 항목과 매칭되는 셀들이 이렇게 하나씩 보이시는데요. 지금 진서치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시면 내가 검색한 항목과 매칭되는 행들만을 추출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서치에다가 캐스페이즈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서치 선택을 해주시면요. 27개가 매칭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Yes 눌러주시면은 제가 검색한 항목과 매칭되는 행들만을 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서브 패밀리 이런 거 보실 때 좀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MMP 패밀리라든지 뭐 캐스페이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유의하셔야 할 점이 제가 검색한 항목과 매칭되는 행들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말 캐스페이지일 수도 있고 혹은 캐스페이지와 연관된 항목일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검색하신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제가 캐스페이지와 연관된 유전자들만을 따로 리스트화하고자 한다 하시면은 저희가 아까 그 뉴 버튼 통해서 카테고리 추가하셨죠. 이 유전자들을 복사를 하셔서 진 카테고리 세팅스에서 첫 번째 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유전자 리스트 넣어주시고 캐스페이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캐스페이지 카테고리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캐스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들만을 따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내 연구 목적에 맞게 이 필터 창을 좀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전체 데이터에서 뭔가 좀 유의성 있는 유전자들을 조금 더 손쉽게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EX대가를 통해서 유의성 있는 유전자들을 선별하시고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들을 한번 진행해 보셨는데요. 혹시 여기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온라인에서는 네. 로데이터에서 어떻게 로말라이즈? 저희가 이제 RNA-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퀀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로우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퀀타일이라는 보정 방식을 이용을 하시게 되세요. 이 보정 방식은 예를 들어서 이제 A 샘플과 B 샘플을 이제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 시퀀싱을 하시게 되시면은 샘플별로 레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A 샘플에서 토탈 리듀스와 B 샘플에 있는 토탈 리듀스가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토탈 리듀스를 보정한 방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3반복이잖아요. 네네. 3반복의 값의 평균 에버리지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표준 편차는 따로 줄 수가 없나요? 아, 그 표준 편차는 저희가 따로 계산이 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P-밸류 값으로 해서 그냥 얼마나 유의성 있게 변화되었는지 계산이 되었어요. P-밸류만 보고서 그냥 유출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실 경우에는 엑셀에서 또 표준 편차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구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보통 그럼 시간이 3반복하는 일반적인가요? 연구자분들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2반복, 3반복, 뭐 4반복 이렇게 많이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P-밸류 값이나 막 이런 거 돌리면 최소한 3반복은 해줘야지. 그렇죠. 아무래도 유의성을 나타내시려면은 3반복 이상을 좀 권장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2반복으로도 또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2반복은 해도 이제 밸류 값이 나오죠. 밸류 값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값을 위해서는 3반복 이상이 좀 권장이 되긴 하죠. 그럼 하나 더 질문드리면요. 네. 경향성을 볼 때 컨트롤의 그 도지별로 경향성을 보잖아요. 네네. 도지가 여기 3도지면 토탈 컨트롤까지 4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4개를 전부 다 3반복하기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도지를 선택을 해서 각각 컨트롤과 한 도지를 3반복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컨트롤과 도지 3개를 그냥 한번 개별로. 보여서 경향성을 보는 게 나은지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족한 그거는 사실 연구자분의 목적에 따라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수 디펜던트하게 꼭 봐야 한다 할 경우에는 각각으로 이제 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이제 단일 샘플은 이제 재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감안하시고 진행을. 그럼 도지별로 그렇게 했을 때도 3반복 안 하고 만약에 한 번씩만 이렇게 한다면 네네. 그 경향성 같은 것들도 분석하는 게 지금 프로그램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개별 샘플일 경우에는 지금 이 데이터는 동일한데요.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이 P-밸류 값과 에버리지 값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폴드 체인지 값과 그냥 발현 값, 그리고 로우 데이터 이렇게 구성이 되셔서 이제 나머지는 사용하시는 게 동일하신데 이 P-밸류 조건을 배제를 하시고 보실 거고 추후에 이제 어널라이시스 그래프에서 볼케이너 플롯이 확인이 안 되시겠죠. 이 점 말고는 동일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폴드 체인지 같으면 네. 러 데이터를 먼저 노멀라이즈 시킨 다음에 노멀라이즈된 값을 루트로 표시를 네, 맞습니다. 근데 폴드 체인지 값은 러 데이터. 폴드 체인지 값은 개별 샘플일 때는 이 노멀라이즈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었고요. 만약에 내가 반복 샘플이다 하실 경우에는 이 평균값, 에버리지 값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었는데요. 지금 에버리지 값에는 이제 로그2가 취해져 있죠. 그리고 폴드 체인지는 로그2가 해제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 A 샘플에서 로그2를 해제하고 B 샘플에서 로그2를 해제한 다음에 나눠준 값이 이 A 대비 B에 대한 폴드 체인지 값입니다. 노멀라이즈 시킨 러 데이터 값. 네네. 맞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 해결되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패스웨이 분석, 추가 분석을 한번 실습해 보실게요. 저희가 이제 패스웨이 분석을 진행을 하실 건데 그때 사용하실 유전자 리스트는 기본 조건으로 해서 A 대비 B에 대한 269개 유전자 리스트를 대상으로 진행을 해보실게요. A 대비 B에 대해서 유의성 있게 변화된 269개의 유전자 리스트를 이용을 하실 거고요. 저희가 패스웨이 분석은 캐그 매퍼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하실 거예요. 근데 분석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면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그 유의성 있는 유전자들을 선별을 하고 그 선별된 유전자들로부터 캐그 매퍼를 돌리게 되면 이런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방식은 유전자 리스트를 선별을 하고 캐그 매퍼에서 분석을 진행하게 되면 관련된 패스웨이 리스트가 쭈르륵 나오는데 그 패스웨이 중에 내가 관심 있는 패스웨이를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이런 이미지가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중에 내가 인풋한 유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이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색상 코드를 같이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풋한 유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고 이 유전자가 증가했는지 혹은 감소했는지를 하나의 이미지 상에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인풋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인풋 데이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 심볼과 색상 코드 이렇게 두 가지만 필요하세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주인 아이디를 넣으시는데 주인 심볼을 넣으셔도 되시고 엔트리즈 아이디를 넣어주셔도 되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따로 만든 거라서 네네. 네, 필요하시면 따로 끝나고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엔트리즈 아이디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엔트리즈 아이디는 무엇이냐? NCBI에서 제공하는 주인 아이디예요. 그래서 주인 심볼 같은 경우에는 액틴 이러면 휴먼 마우스로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이용이 되죠. 근데 엔트리즈 아이디는 NCBI에서 종별로 고유하게 부여했기 때문에 동일한 액틴이라고 하더라도 종별로 다른 아이디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엔트리즈 아이디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막상 진행해 보니까 주인 심볼을 넣든 엔트리즈 아이디를 넣든 결과값은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관하세요. 어떤 걸 선택하시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색상 코드를 입력해 주실 건데요. 지금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A, B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A라는 것은 상자 색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B라는 것은 글자 색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값은 폴드 체인지를 기준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었기 때문에 상자 색상은 되게 다양해 보이고 다양하게 넣어드렸고요. 뒤쪽은 글자 색상은 다 검정색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바이오젠에 맡기시면은 캐그 인풋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풋 데이터를 다 연구자분 데이터에 맞게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시는데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맡기지 않고 따로 진행했던 데이터를 좀 활용하고자 한다 하실 경우에는요. 증가한 아이들은 레드 콤마 블랙, 감소한 아이들은 그린 콤마 블랙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은 증가 감소로 상자 색상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한번 실습을 해보실게요. EX대가 레포트로 돌아오셔서 일단은 유전자 선별이 되셨으면은 오른편에서 로우 데이터 옆에 보시면 캐그 인풋이라고 있어요. 여기 캐그 인풋 보시면은 이제 비교 조합별로 색상 코드가 나열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A 대비 B에서 유의성 있는 유전자를 선별했기 때문에 A 대비 B에 대한 색상 코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리즈 아이디와 색상 코드를 드래그 하셔서 복사를 하실게요. 네, 여기서 인덱스는 빼고요. 인덱스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을 드래그 하실게요. 자, 여기서 팁을 하나 소소하게 드리자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되시지만 컨트롤 시프트 화살표 아래쪽 첫 번째 셀에서 컨트롤 시프트 화살표 아래를 하면은 중간에 공백이 있지 않는 이상 맨 아래쪽까지 한 번에 드래그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시프트 오른쪽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오른편까지 같이 드래그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엔트리즈 아이디와 색상 코드를 이용을 해서 캐그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그 분석은 저희가 캐그 매퍼라는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할 거라서 구글에서 캐그 매퍼를 검색해 주시면 접속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캐그 매퍼. 캐그 매퍼 검색하시면 이 아래쪽에 서치 앤 컬러 패스웨이라고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캐그 매퍼 서치 앤 컬러 패스웨이 이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셨고요. 이제 종을 지정을 해주셔야겠죠. 저희는 이제 오거니즘의 휴먼이기 때문에 휴먼 입력하시면은 분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캐그에서 인식하는 아이디를 변환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캐그 아이디는 여기 org 버튼을 통해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org에서 휴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요. 자동으로 이제 변환이 되시고요. HSA로 변환이 되시고 select 하시면 캐그에서 인식하는 휴먼 아이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다시 휴먼 분석을 하고자 한다 하실 경우에 그냥 바로 HSA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사각형에다가는 이제 캐그 인풋 데이터를 넣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EX대가에서 그 엔트리즈 아이디와 색상 코드를 복사하신 다음에 사각형에다가 넣어 주세요.
네, 이 사각형에다가 이제 CAG 인풋 데이터를 넣어주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런 옵션인데 저희가 진행해 보니까 위에서 두 개만 선택하는 게 가장 깔끔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두 개만 선택해 주시고 EXEC 실행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종을 지정을 해주시고 CAG 인풋 데이터 넣어주시고 이미지 표현 방식 선택해 주신 다음에 EXEC 눌러주시면은 바로 분석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A 대비 B에서 유의성 있게 변화된 269개의 유전자 리스트를 대상으로 패스웨이를 분석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패스웨이에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메타볼릭 패스웨이, 패스웨이 인 캔서, 뭐 에이포프토시스 등등등에 속해 있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메타볼릭 패스웨이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치값, 괄호 열고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해당 패스웨이에 내가 인풋했던 유전자가 몇 개나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인풋한 유전자 개수, 속해 있는 유전자 개수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정렬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속해 있는 유전자명을 보고자 하실 때는요. 이 숫자를 클릭해 주시면 해당하는 유전자명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닫아주실 때는 다시 한번 숫자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분석을 진행해 보니까 어떤 유전자 리스트를 넣든 메타볼릭 패스웨이는 웬간해서는 상위에 다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워낙 많은 유전자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인지. 그래서 저희가 분석할 때는 사실 이제 그 다음 패스웨이들부터 많이 고려하는 편인데 만약에 내가 메타볼릭 패스웨이도 관심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해당 패스웨이도 고려하셔서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아까 보셨던 이미지를 한번 추출해 보실게요. 여기에서 내가 관심 있는 패스웨이 앞쪽에 있는 그 CAG 아이디를 선택해 주시면요. 아까 보셨던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토카인 리셉터 인터랙션에 해당하는 CAG 아이디를 선택을 해서 이런 이미지를 추출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인풋한 유전자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뭐 여기서 TNFR1은 증가했고 TNF는 감소했고 이렇게 증가 감소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유전자가 궁금하다 하실 경우에는요. 여기 유전자를 클릭해 주시면은 유전자에 대한 좀 상세한 정보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를 또 논문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럼 또 이미지를 또 저장을 해주셔야겠죠. 이미지 저장하시는 방식은 이미지 바깥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이미지를 저장하고자 했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안 보인다 하실 경우에는 크롬이 아닌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실행하실 경우에 그런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크롬으로 진행해 주시면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고 네, 보시면 이렇게 HTML 파일과 폴더가 다운로드가 되셨죠. 이 HTML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보았던 HTML 파일로 연동이 바로 되시는 건데요. 이게 사실 이제 보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보실 때는 HTML 파일을 보셔도 무관하지만 장기간에 보실 때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 안에 들어가시게 되시면 여기 이미지 파일, PNG 파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추후에 뭐 논문이나 이런 데 데이터 활용하실 때는 이 PNG 파일을 활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다른 패스웨이를 또 보고 싶어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CAG 아이디를 클릭해 주시면은 해당하는 패스웨이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패스웨이 분석까지 진행을 해보셨고요. 이번에는 진 온톨로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실게요. 다시 EX대가 레포트로 돌아오셔서 이제 진 온톨로지 분석에는 다양한 분석 툴들이 있는데요. 좀 간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툴 중에 하나인 데이비드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시도록 할게요. 이제 데이비드도 이제 웹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로서 이제 인터넷만 되시면은 데이비드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비드에서 진 온톨로지 분석을 진행한 다음에 그 분석된 결과 파일을 받아서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까지 한번 실습을 해 보실게요. 자, 데이비드 분석은 데이비드 툴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은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EX대가 그래픽 플러스라는 툴을 활용을 하셔서 이미지화를 진행하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유전자가 선별이 돼야겠죠. 유전자 선별은 아까와 동일한 조건으로 선별된 269개의 유전자를 리스트를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진 심볼은 제외하고 인덱스 아래쪽부터 아래쪽까지 유전자 명을 이용을 해서 분석이 진행될 겁니다. 이 유전자 드래그가 완료가 되셨으면은 저희 데이비드 분석을 진행해 보실게요. 컨트롤 시프트 화살표 아래. 네. 은근히 쏠쏠 하더라고요. 자, 인터넷으로 구글에서 데이비드 검색해 주시면 되시고요. 데이비드 검색하시면 데이비드 펑셔널 어노테이션 바이오 인포메틱스 마이크로 어레이 어널라이시스라는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해 보실게요. 그러면 이제 데이비드 웹사이트로 접속이 되셨을 거고요. 데이비드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용되는 툴이에요. 그래서 논문 활용도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주요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펑셔널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셔널 어노테이션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업로드 진 리스트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4가지 스텝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스텝에서는 내가 관심 있는 유전자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EX대가에서 유의성 있는 유전자들을 복사해서 넣어주시고요. 네, 유전자를 넣어주셨으면은 두 번째 스텝에서 이 아이디가 어떤 건지 지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게 어피매트릭스 아이디인지, 엔트리즈 아이디인지 이런 걸 지정해 주실 건데 저희는 진 심볼을 넣었기 때문에 오피셜 진 심볼을 선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BCD 순으로 되어 있어서 5를 찾으시면은 좀 빨리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피셜 진 심볼을 선택해 주시고 세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저희가 유전자를 넣었기 때문에 진 리스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텝에서 서밋 하시면 분석이 되세요. 그래서 유전자 리스트 넣어주시고 아이디 어떤 아이디인지 타입 지정해 주시고 진 리스트 선택해 주시고 서밋 해주시면은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데이비드에서 참고하실 사항은요, 최대 인풋할 수 있는 유전자의 개수가 3000개까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유전자 리스트 개수가 3000개가 넘어섰다 이러면 조금 더 유전자를 선별해 주셔야죠. 잘 안 되세요? 네네. 그거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게 사실 정상이세요.
지금 막 영어로 막 떠있죠. 네, 이게 떠있는데 이게 사실상 그냥 종이 여러 개 중복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냥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종 선택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주인 심볼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고요. 그냥 종 휴먼, 호모사피엔스 선택하신 다음에 select spaces 해주시면은 휴먼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매칭이 많이 되는 종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위쪽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커런트 백그라운드에 호모 사피엔스로 변경이 되어 있으면 잘 되어 있는 건데요. 간혹 가다가 이게 변경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간혹 가다가 변경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use 버튼 눌러주시면은 수동으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여기에서 리스트에서만 선택해 주셔도 잘 적용이 되시는 편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호모사피엔스 잘 설정이 되어 있고 데이비드 아이디가 267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인풋했던 유전자의 개수는 269개죠. 근데 269개를 인풋했는데 데이비드에서 인식하는 아이디는 267개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267개로 분석이 진행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주요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에 보시면 진 온톨로지라고 있어요. 여기 진 온톨로지를 한번 선택하실게요. 진 온톨로지를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빨간색으로 주요 BP, 주요 CC, 주요 MF라고 보여지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약자로서 Biological Process, CC는 Cellular Component, MF는 Molecular Function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시로 Biological Process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CC나 MF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Biological Process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차트 클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유전자 리스트가 어떤 진 온톨로지에 속해 있는지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inflammatory response, immune response, type 1 interferon 등등등에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주요 텀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count라고 있는데 inflammatory response에 이 주요 텀에서 내가 인풋했던 유전자들이 몇 개나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21개가 속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퍼센테이지는 저희가 269개를 인풋했지만 데이비드에서 인식한 거는 267개이기 때문에 267분의 카운트 21 곱하기 100해서 나온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p-value 값 같은 경우에는 데이비드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 주요 텀에 유전자들이 얼마나 유의성 있게 속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p-value 값이세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에서는 p-value 값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p-value 값이 낮은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뭔가 좀 더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하실 경우에는 이 오른편 상단의 헬프 앤 매뉴얼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주요 텀, 저희가 선정했던 유전자 리스트가 어떤 주요 텀에 있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이 주요 텀에 대한 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미지화를 한번 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보실게요. 일단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다운로드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링크를 저장해 주세요. 만약에 여기서도 링크 저장이 안 보이실 경우에는 크롬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저장은 데이비드 리절트라고 명명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파일이 저장이 되셨을 거고요. 이 텍스트 파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실게요. 이 텍스트 파일을 엑셀에서 불러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 텍스트 파일을 엑셀에다가 그냥 드래그 해주시면은 엑셀에서 불러오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그냥 엑셀에 드래그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약에 엑셀에 드래그 했는데 안 되시면요. 그냥 엑셀에서 열기를 통해서 불러오실 수도 있으세요.
네,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아까 저희가 HTML 파일에서 웹에서 봤던 표와 동일한 데이터가 추출이 되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 각각에 대한 저희가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유전자 리스트에서 연관된 주요 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카운트, 유전자의 개수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퍼센테이지, p-value, 그리고 이 21개에 대한 유전자명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결과에서 좀 유심히 보실 만한 게 주요 텀, 카운트, p-value, 폴드 일리치먼트, 이 정도가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p-value까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폴드 일리치먼트란 무엇이냐? 조금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예시를 들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퍼블릭 데이터베이스와 내 데이터를 비교하는 자료, 값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퍼블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휴먼의 토탈 유전자의 개수가 2만 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휴먼에 대한 에이징의 유전자의 개수가 1000개다라고 했을 때 퍼블릭 데이터베이스에서 에이징에 대한 비율은 한 5% 정도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내 데이터에서 유의성 있게 변화된 유전자의 개수가 2000개다. 그 중에 에이징에 속해 있는 유전자의 개수가 50개다 라고 하면 그 비중은 한 2.5%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내 데이터와 퍼블릭 데이터베이스 간의 비중을 계산한 거예요. 비교했을 때 이제 폴드 일리치먼트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폴드 일리치먼트라는 것은 내 데이터와 퍼블릭 데이터 간의 비교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비드 내에서 자체적으로 폴드 일리치먼트 값까지 계산이 되어서 나와지고요. 저희가 이제 이미지화 시킬 것은 이제 주요 텀과 p-value 값은 공통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옵션으로 카운트를 설정할 건지 아니면 폴드 일리치먼트를 설정할 건지 이렇게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비드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 엑셀 텍스트 파일을 추출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미지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파일이 더 필요하세요. 한 가지 파일은 어떤 거냐? 내 데이터에 맞게 쥔심볼과 폴드 체인지 값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쥔심볼과 폴드 체인지를 선택을 하셔서 새 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실게요. 이때는 인덱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넣어주실게요. 복사를 하셔서 이 새로운 시트 말고 새로운 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실게요. 새로운 창에다가 쥔심볼과 해당하는 폴드 체인지 값을 붙여넣기를 해주셨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저장을 하셔야겠죠. 저장을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엑셀 파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엑셀 파일이 아닌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세요. 텍스트 탭으로 분리. 텍스트 탭으로 분리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시고, 제목은 데이비드 폴드 체인지로 진행을 할게요. 데이비드 폴드 체인지 텍스트 탭으로 분리. 네,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비드 리절트와 데이비드 폴드 체인지 텍스트 파일이 두 가지가 생성이 되었죠. 이 파일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제작을 해보실게요. 자,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바이오젠에서 제작한 EX대가 그래픽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폴더에 보시면은 EX대가 그래픽 플러스 버전 2.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버튼을 통해서 활성화를 실행을 시켜주세요. 네,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셨으면은 이제 EX대가 임포트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래픽 툴스라고 해서 세 가지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버튼이 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EX대가 포맷이 이 프로그램에 임포트가 되어야지 이 추가 분석 툴들이 활성화가 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X대가 임포트에다가 저희 그 예시 엑셀 파일을 넣어 주시도록 할게요. 이 EX대가 로딩하는 데가 좀 시간이 걸리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컴퓨터 사양마다 뭐 짧게는 뭐 10초에서 길게는 30초까지 걸릴 수도 있으셔서 좀 기다려 주시면은 로딩이 될 겁니다. 방금 잠깐 텍스트 파일을 EX대가 레포트 엑셀 파일이요. 양쪽에 필터 창이 있는. 네. 엑셀 포맷의 리포트를 제가 새로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라 그거는 다음 단에 네, EX대가 다 로딩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EX대가 로딩이 되면은 이 버튼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셨죠. 그러면 이 그래픽 툴스를 이용을 하시면 데이비드 이미지화 제작이 가능하시고 클러스터링 힙맵이 가능하시고 PCA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과 PCA는 저희가 2부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실 거고요. 일단은 이제 데이비드 이미지화를 한번 진행해 보시도록 할게요. 데이비드 그래픽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창에서는 이제 인풋 데이터 두 개를 넣어 주실 건데 데이비드 아웃풋에서는 데이비드에서 분석했던 그 결과 자료를 넣어 주실 거고 여기 데이비드 인풋에다가는 저희가 폴드 체인지 제작했던 텍스트 파일을 넣어 주실게요. 네네, 둘 다 텍스트 파일. 저희가 데이비드를 위해서 제작했던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아웃풋과 데이비드 인풋에 각각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넣어주셨으면요. 이제 옵션을 선택하실 건데요. 이제 옵션은 GeoTom 상위 몇 개를 선택할지 선택해 주시는 거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 표를 보시면 사실 GeoTom이 되게 여러 개가 있죠. 근데 뭐 이걸 뭐 30개, 40개 이렇게 넣으면은 너무 이미지가 복잡해질 테니까 저희는 한 상위 10개 정도만을 선택을 해서 넣어 보실게요. 여기에서 한 상위 10개, GeoTom 10개를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전자 개수를 기준으로 제작을 할지 혹은 폴드 일리치먼트를 기준으로 제작을 할지 여기서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유전자 개수를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카운트 오브 진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래픽 차트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데이비드 결과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데이비드에서 카운트 오브 진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제작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Y축은 저희가 이제 상위 10개에 대한 주요 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왼쪽에서 주요 텀에 대한 항목들이 Y축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이제 X축 같은 경우에 위쪽에는 P-밸류를 기준으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밸류 값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더 유의성 있는 진 온톨로지가 되시겠죠. 그리고 데이비드는 P-밸류 기준으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P-밸류 값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X축 하단에 보시면 유전자 개수를 기준으로 이제 인덱스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인플라메이토리에서 증가된 아이들은 빨간색, 감소된 아이들은 초록색 개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인플라메이토리 레스폰스에서 증가된 아이들은 한 13개 정도, 감소된 아이들은 한 8개 정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연관된 진 온톨로지 텀과 유전자 개수 정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이미지를 저장하고자 하실 때는 이 위쪽에 저장 버튼을 통해서 이미지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폴더 일리치먼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폴더 일리치먼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래픽 차트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Y축은 아까와 동일하게 10개, 상위 10개에 대한 진 온톨로지들이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P-밸류 값은 여기에서 P-밸류 값이 더 유의성이 있을수록 더 크고 빨간색이 진한 원이 표현이 될 거고 P-밸류 값이 유의성이 조금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작은 원, 노란색으로 더 작은 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P-밸류 값이 이제 원의 사이즈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X축을 보시면은 폴드 일리치먼트 기준으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저장하고자 하실 때는요, 동일하게 이미지 저장 버튼을 통해서 이미지를 저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이미지에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사항 중에 하나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셨는데 이 그래프에서 좀 더 상세한 데이터 값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데이터 수치 값을 확인하고자 한다 하실 때는요. 여기 카운트 오브 진 그래픽 차트를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쪽에 세이브 그래픽 밸류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세이브 그래픽 밸류를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비드 카운트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이 추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엑셀 파일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두 개씩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 10개 지정했던 그 주요 텀에 대한 정보이고요. 일단 P-밸류 값이 가장 낮았던 인플라메이토리 레스폰스가 맨 앞에 위치해 있죠. 이 정보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인플라메이토리 레스폰스에 해당하는 토탈 유전자의 개수는 379개 있고 그 중에 유의성 있게 변화된 유전자의 개수는 21개, 21개 중에 증가된 아이들은 13개, 감소된 아이들은 8개다. 그리고 폴드 일리치먼트의 값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로그시 P-밸류 값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유전자 명들이 있는데요. 유의성 있게 변화된 21개에 대한 유전자 명들과 해당하는 폴드 체인지 값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미지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데이터 값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발현값 같은 경우에는 발현값이라기보다는 데이비드 결과 값은 참고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고 보통은 이제 이미지를 메인으로 많이 보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한다 하시면은 그 아래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유전자 리스트가 어떤 진 온톨로지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 속해 있는 진 온톨로지를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까지 진행해 보셨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1부는 여기까지 진행하기로 하고요. 만약에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가 쉬는 시간에 있을 테니까 그때 이제 질문하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진행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2부에서는 또 새로운 선생님께서 또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